편의점에서 한 여성이 담배를 구입합니다. 36살 윤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42살 김모 씨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자해를 해 쓰러졌습니다. 경찰에 40대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남성의 몸에서는 자살이 아닌 타살 흔적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 신고한 여성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수사망을 좁혀갑니다. 그러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여성 무려 6달에 걸쳐서 성형 시술까지 받아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췄다고 합니다.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 경찰에 어떤 신고가 걸려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자해를 했다라는 충격적인 신고가 걸려온 건데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던 40대 여성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요, 119에도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가 바로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30대 남자친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2년 동안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하니까 남자친구가 자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은 일단 1차 감식을 끝내고 추가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남성에게서 자해 흔적이 아니라 타살 가능성이 언급이 되었고, 현장에서는 다툼의 흔적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자해를 했다라는 이 신고 내용에도 의문이 더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해를 했다는 그 신고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 함께 있던 여성이 119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 너무 달랐습니다. 119에는 먼저 경찰에 말씀드리면 경찰에는 남자친구가 자해를 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요. 119에는 남자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흉기가 정말 몸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다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남성의 몸에서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 흔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여성, 한 자리에서 했다는 신고가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경찰은 이 수상함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던 40대 여성 김 씨를 이 오피스텔 남성 의문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 아니, 처음 신고했던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큰데 바로 체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 경찰에 신고한 내용하고 119에 신고한 내용이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은 특정 용의자라든지 피해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안 하고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음에 추가 조사하는 건데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에 그대로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추가 조사를 위해서 그 여자 집을 찾아갔더니 없어진 겁니다. 잠적을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은행 예금도 모조리 인출해 갔고 그리고 신용 그 카드 같은 거로 현금 서비스를 모조리 받았던 거예요. 현금 서비스까지 받고 달아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앞두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받았지만 잠시 후에 수하게 되면 내가 범인으로 들통나니까 도주를 한 것인데 도주할 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옆집에 있던 쌍둥이 여동생도 같이 함께 잠적을 했던 것이죠. 잠깐만. 자, 이제 본인이 수사망에 오른다는 걸 알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면서 일단 현찰을 챙겼는데 쌍둥이 여동생도 같이 잠적을 했어요? 맞습니다. 김 씨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쌍둥이 여동생도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잠적을 했습니다. 결국 쌍둥이 자매가요, 함께 잠적을 하고 또 연락이 끊어지게 된 건데요. 두 사람의 휴대폰 전원도 거의 동시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잠적하기 전에 아까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른바 생활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활 반응이 뭐냐면 뭐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라든지 뭐 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보험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런 생활 반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 현찰만 쓰고 다니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행적을 노출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아주 치밀하게 잠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이에요. 사방이 CCTV인데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금방 검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은 빗나갔고요. 무려 1년 동안 김 씨의 소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호. 물론 경찰에서는 쌍둥이 여동생과 잠적했기 때문에 그 휴대폰 이용 내역이라든지 은행 계좌 압수수색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는 CCTV도 분석되어 있고 탐문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도 김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단서를 찾지 못하고 계속 수사를 했었는데 드디어 잠적한 김 씨와 쌍둥이 여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만한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범인 김 씨 그리고 그의 쌍둥이 여동생 1년 넘는 잠적 생활 못 찾다가 드디어 발견된 단서 뭐였습니까? 도시가스와 유선방송에 가입을 한 이 생활 반응이 나왔는데 이게 누구 명의로 됐느냐? 이 유력 용의자 40대 여성 김 씨의 그 쌍둥이 여동생, 여자 동생 명의로 이 계약이 가입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두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오피스텔도 이 쌍둥이 동생 명의로 또 계약이 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생활 반응이 1년여 만에 나왔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범행은 아까 마포구에서 이루어졌죠. 서울 마포구. 네, 그런데 이 생활 반응은 170km 떨어진 대전에서 생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쌍둥이 자매가 거주하는 그 오피스텔, 대전 오피스텔 앞에 가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다 잡은 것 같은데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를 하면서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1년이 넘는 추적 끝에 드디어 단서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왜 혼란에 빠지는 겁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의점의 영상인데 한 여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그냥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태연하게 뭐 물건 계산하고요. 뭐 불안해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을 두리번거린다던가 이렇게 조심하는 모습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쌍둥이 동생으로 보이는 인물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포착이 되는데 정작 유력 용의자인 김 씨, 쌍둥이 언니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모중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경찰 입장에서는요. 동생을 먼저 붙잡았다가는 김 씨가 또다시 잠적하고 더 꽁꽁 숨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기만 했던 겁니다. 자, 지금 범인과 함께 자기 쌍둥이 동생이 같이 움직이는데 쌍둥이 동생은 이제 어디 있는지까지 알았어요. 그랬다가 동생을 먼저 잡으면 범인은 또 달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김 씨는 보이지 않는다?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매에게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쌍둥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조금 전 편의점 CCTV를 보게 되면은 편의점에서 포착된 여성은 언니가 아니고 동생만 포착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이 단서를 잡고 나서 잠복하던 중에 혼란 이유가 뭐냐면 쌍둥이 여동생만 보인 거예요. 언니는 안 보였어요. 예. 둘이 잠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동생만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 보이는 여성이 언니, 즉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 저게 언니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닮았나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쌍둥이라서 많이 닮은 게 아니었습니까? 자매가 이란성도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기 때문에 애초에 상당히 닮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6개월에 걸쳐서 같은 병원에서 같은 부위에 보톡스, 필러 이런 성형 시술을 받으면서 정말 거의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니도 동생인 것처럼 동생도 동생인 것처럼 2인 1력 행세를 하면서 경찰의 눈을 피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노래방에서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 포기하지 않았고 1년 3개월의 집요한 추적 끝에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이때 이 40대 여성 김 씨, 내가 남자친구를 살해한 게 맞다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예. 범죄 심리 전문가는 도피 생활에 제3자 행세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 행세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쌍둥이라는 이제 똑같은 생김새를 가진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피하는데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쌍둥이 형제 행세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를 이제 못 잡는구나, 나를 못 찾는구나. 그러니까 쌍둥이 명의로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계속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성형까지 받아가면서 쌍둥이 동생으로 살아가려 했던 언니. 하지만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친구는 대체 왜 살해를 했던 겁니까? 이 두 사람이 2년간 연인 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연인 사이가 아니고 내연 관계가 있는데요. 이 남자친구는 유부남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유부남인 줄 알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혼하고 당신하고 결혼할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 남자친구가 이혼을 계속 미루니까 결혼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사건 당일에도 결혼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다툼하다 보니까 이 김 씨, 즉 그 여인이 다툼 끝에 칼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 즉 남자친구를 살해했던 것이죠. 결국 이 여성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렇습니다. 내연남을 살해하고 잠적했던 그리고 또 쌍둥이 여동생 행세를 하면서 1년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던 이 김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 씨의 도피를 도왔던 쌍둥이 여동생은 그러면 처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범인을 은닉했으니까요. 그렇죠. 범인의 도피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준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동생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중형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이 도피를 도와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혐의를 가지고 처벌이 됐을 텐데요. 지금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 친족 간의 특례가 있고 그 조항이 적용이 돼서 결국에는 처벌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14년에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현재 출소한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